지켜주세요 이런 거다. 자, 1번 문제부터 보시죠. 1번 문제 보시면 1번 문제는 정답률이 그래도 그렇게 낮지는 않았는데 행정규칙 내부의 그 사무처리 규정에 불과한 전결 규정, 이게 바로 내부의 사무처리 규정 행정규칙이죠. 그죠? 그러면 이 행정규칙을 위반했죠. 그럼 행정규칙을 위반했다 그래서 일단 위법은 아니죠. 또 하나 보시면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그러니까 원래 이 전결이 내부임이거든요. 내부임이어서 왜 서울시장이 부재시에는 부시장이 서울시 도장 찍고 이게 내부임인데 그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이, 그러니까 원래 부시장이 하도록 된 거를 과장이 도장을 찍은 거예요. 누구 도장으로 찍었냐 보십시오. 처분권자 이름으로 처분했죠. 그러니까 원래 서울시장의 권한인데 서울시장 이름으로 나온 거예요. 문제 없죠. 다만 내부 규정을 위반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만으로 무효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1번은 그런 뜻이 됩니다. 1번은 맞는 지문이 되고요. 그 다음 2번에 보시면요. 고시는 원래 행정규칙입니다. 근데 고시가 법의 위임을 받아 만들면 법규 명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고시, A 출판사의 B 도서물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한다. 그럼 이거는 행정처분이 되겠죠. 따라서 2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고시는 그래서 법규 명령일 수도 있고 행정규칙일 수도 있고 그리고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3번은 여러분 제가 이거 11강 파트에서 보고 뒤에서도 보고 또 보고 돌아왔었던 그 내용이 되겠죠. 불형 형식으로 제재 처분 기준은 행정규칙에 불과하죠. 근데 보시면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불형 아닙니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불형이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기준 아닙니까?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기준이니까 불형 형식의 전형적인 제재 처분 기준이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그 말이죠. 따라서 대의적 구성력이 인정이 안 되죠. 3번이 정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4번에 보시면 바로 고시가 바로 법의 위임에서 만들면 법령 보충 규칙으로서 법규 명령이 된다 그 말이 되겠죠. 2번 문제 보시면요. 1번에 자 1번은 여러분 어디가 체크돼야 됩니까?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그러면 아무런 효력이 없죠. 그게 1번.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요. 그래서 행정규칙이 법규성이 없는 내부 지침에 위반되었다. 당연히 위법 아니죠. 3번은요. 우리 행정규칙이 대외적 구성력을 가지면 법규 명령의 성질을 가지거든요. 법규 명령의 성질을 가지는데 법규 명령 자체가 바로 이른바 이 법규 명령은 헌법 소원 대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법령 보충 규칙도 헌법 소원 대상이 되고 재량 준칙이 대외적 구성력을 가지게 되면 헌법 소원 대상이 된다는 게 3번 내용이 됩니다. 자, 4번에 보시면요. 법령의 규정이 똑같아요. 똑같이 어디를 체크하셔야 됩니까?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 그럼 이거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 얘기가 되겠죠. 위임 범위를 벗어나면 아무 효력이 없다. 따라서 4번 지문이 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시면요. 교통공단이 법에 의의가 있다. 원래 여러분 이 공단은 공기업에 불과하지만 교통안전공단 법에 의해서 법의 권한을 위임받으면 이른바 교통안전공단 또 행정청이 되고 따라서 행정처분이 된다는 게 1번이 되겠죠. 횡단보도 설치는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횡단보도가 설치되면 누구나 횡단보도는 지켜야 됩니다. 그죠? 운전자든 보행자든. 그렇지만 횡단보도는 특정 장소에 고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횡단보도 자체는 이른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성질. 그렇죠. 처분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3번에 보시면 개인 택시 사업료는 뭡니까? 특허죠. 특허니까 이른바 재량행위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럼 재량행위라면 그 기준을 정하는 것도 재량이다. 그렇게 되겠죠. 4번 역시 운송사업면허 특허니까 재량행위가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시면요. 기소갱의와 재량행위는 법원이 심사하는 방식이 달라요. 기소갱의는요. 결론이 몇 개 나와야 됩니까?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기소갱의 같으면요. 법이 행정청 행위를 기속적으로 규정했으면 법원이요. 자기가 법 해석을 해서 처분 내려요. 결정을 냅니다. 그 결정 내리고 행정청의 결정과 비교해서 행정청의 결론이 다르면 곧바로 틀린 거예요. 어차피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그러나 재량행위는 결론이 매우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법원이 스스로 결정 내려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본다고요? 외적 한계를 넘었는지 일탈, 내적인 한계를 넘었는지 남용이 있는 집안을 심사한다는 게 1번 내용이 되겠죠. 2번에 보시면요. 재량에 속하는 거라도 그렇죠.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으면 심사 대상이 된다. 취소할 수 있다는 게 그 내용이 되고요. 자, 3번 문제 보시면요. 법령에서 정한 임의적 감경이라고 되어 있죠. 임의적 감경.
법령에서 정한 임의적 감경이라고 되어 있으면요. 그러면 감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제가 우리 수업 시간에 든 예는 그거였었죠. 자수를 예를 들었었죠. 자수를 예를 들었는데 그렇죠. 자수를 했는데 체포당했다고 오인했으면 법원은 재판 잘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거기 보시면 감경사유 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그러면 위법하다는 겁니다. 그게 거기에 나오는 3번이 되는 거고요. 4번에 보시면요. 교비 회계 자금을 법인 회계 자금으로 부당 전출했다. 이게 교비 회계와 법인 회계는 다르거든요. 교비 회계와 법인 회계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비 회계는 학교 등록금 받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학생들의 수업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법인 직원들이 있죠. 학교 법인이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데 그럼 법인도 뭐 법인의 이사장, 뭐 직원, 뭐 그리고 법인의 또 이사장, 뭐 운전기사 또는 비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법인 돈으로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비 회계 자금을 법인 자금으로 전출하면 안 된다. 그게 거기에 나오는 거죠. 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5번 문제. 일반 음식점 영업 허가는 허가죠, 허가. 허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 금지의 해제. 일반적 금지의 해제.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첫째 맞는 거고요. 허가는 기소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건을 구비한 데는 허가를 해야 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에 보시면요. 이게 담배 소매인은 보통은 허가로 보거든요. 허가로 보시면 왜 허가라도 법이 어떻게 해요? 업자들끼리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경영 불합리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그러면 온구적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일반 소매인과 일반 소매인이죠. 일반 소매인끼리는 법에서 거리 제한 규정이 있어요. 일반 소매인끼리는 법에서 거리 제한 규정이 있어서 법에서 일반 소매인끼리는 100m 거리 제한 규정을 딱 두고 있습니다. 왜 둘까? 첫째, 국민의 보건권. 두 번째는요. 담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가 노력해서 파는 게 아니라 받아서 파는 거죠. 프랜차이즈랑 유사하다 그랬죠. 법에서 그러니까 적어도 거리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떨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업자들끼리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경영 불합리를 방지하고 있다. 그 뜻이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디귿은요. 인허가 의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특별한 거 없죠. 그죠? 네. 리을은요. 절차는 주된 법에 따른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리을은 어디를 체크하셔야 됩니까? 의제되는 허가에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게 틀린 거죠.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시면요. 1번에 자, 이게 인허가 의제인데요. 건축 불허가 처분을 했죠. 건축 불허가 처분을 했으면은 주된 처분이 거부된 거예요. 주된 처분이 거부되면 주된 거부 처분만 존재하는 겁니다. 주된 거부 처분만 존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별개로 형질 불허가 처분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 되겠죠. 그죠? 그렇죠. 1번 지문은 그래서 1번 지문은 이제 그런 취지의 내용이 되고요. 따라서 1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2번입니다. 주된 허가가 나면요. 주된 허가가 나면 의제되는 처분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지문은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맞습니다. 이님 잘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석유 판매업이 여러분 양도되었다는 말은요. 이미 이거는 대물적 처분을 전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네. 양도인의 위법을 이유로 양수인에게 제재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죠? 네. 4번에 보시면요. 자, 우리 왜 기한 연장 신청은 항상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한 만료 전에 해야 되죠. 기한 만료 전에 해야 되니까 기한 경과 후에 하는 신청은 신규허가 신청에 불과하다. 그 얘기죠. 그죠? 그 얘기가 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7번 문제 보시면요. 1번에 이게 허가된 사업에 말이죠. 예를 들면 제가 한강둔치의 편의점을 하기 위해서 하천 점용 허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천 점용 허가를 신청하려면 적어도 한 5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3개월밖에 안 내줘요. 그럼 3개월 하면 여러분 짓다가 철거하고 끝난다 그랬죠.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이 3개월은요. 3개월을 허가 기간이 아니라 갱신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갱신 기간으로 본다면 어떻게 본다 그랬습니까? 갱신 기간으로 보면요. 만료 전에 연장 신청했으면 연장해줘요. 다만 조건은
점용료 같은 조건은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을 있습니까? 부당하게 짧은 기한이 붙으면 그거는 허가 조건의 존속 기간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허가 조건의 존속 기간. 그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1번 지문은요. 어쨌든 허가 조건의 존속 기간 맞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갱신 기간이라도 기간 만료 전에 연장 신청했는데 그게 1번이 되겠죠. 2번 문제 보시면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의 조합 설립 인가는 재건축 조합, 재개발 조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른바 특허 맞는 지문이 되고요. 3번에 보시면 허가 귀하 요건을 갖춘 이거 귀하는 특허거든요. 그러니까 재량이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3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고 4번입니다. 어디 체크되셔야 됩니까? 대기 오염물질 총량 관리 사업장. 그렇죠. 대기 오염물질 그렇죠. 이님 잘하셨습니다. 이곰님 잘하셨고요. 총량 관리 사업장 그게 돼요. 총량 관리. 그렇죠. 총량 잘하셨습니다. 다들 잘하시네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이거 특허라 그랬죠. 이게 바로 이른바 오염물질 배출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톤 받아놓고 5톤밖에 배출 안 하면 나머지 5톤은 팔 수 있는 권리라 그랬죠. 특허가 됩니다. 그게 4번이 되겠죠. 8번 문제 정답률이 낮았죠. 몇 프로입니까? 60% 되네요. 네. 60% 됩니다. 자, 보시면 8번 문제 기억해 보시면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처분은 인가죠. 인가니까 여러분 어디가 체크돼야 됩니까? 보충. 인가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요. 여러분 인가는 여러분 왜 인가의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요. 운전면허는 내용이 있어요. 건축허가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층짜리 건축허가를 내주면 5층 지을 수 있는 거고요. 2종 보통 면허 내주면 2종을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그 자체가 허가의 내용이 그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가는 내용이 없어요. 뭐냐면요. A와 B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죠. 그러면 행정청이 이거를 승인해 주는 거예요. A 학교법인이 갑을 임원으로 선임을 했죠. 이거를 승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가는 인가 자체가 내용이 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인가의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가 있는 겁니다. 기본행위를 승인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가는 기본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인가는 도와주는 보충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행위 토지 매매 계약이 무효면요. 인가의 대상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기본행위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니은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고요. 디귿입니다. 그러니까 기본행위 하자가 있으면요. 토지 매매 계약에 하자가 있으면 즉 사기 강박을 당했다. 계약 취소송을 제기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요. 기본행위를 다퉈야 된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에 보시면요. 친일 재산의 국가기속 결정 이런 표현을 쓰면 이게 뭡니까? 확인이죠. 그죠?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에 보시면요. 법정 부관. 부관 아니거든요. 법정 부관은 부관이 아니기 때문에 부관의 한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고 기속행위에는 부관 못 붙이고 이게 부관의 한계 아닙니까? 그러나 법정 부관은 법이기 때문에 법의 한계에 걸립니다. 그게 거기에 나오는 1번이 되겠죠. 2번은요. 확실 그 얘기죠. 3번은요. 부담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러죠. 왜냐하면 조건이 성취되어야 비로소 행정의 효력이 생기지만 부담은요. 처음부터 효력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으로 추정하라 그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네. 고시음료수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보존업체. 자, 그 다음에 보시면 4번에 보시면요. 부담이라는 거는 하명이죠. 하명. 이 부담 자체를 예를 들어서 도로 사용 허가를 해주면서 점용료를 부과할 때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있지만 합의하면 부과하는 것 자체를 막을 이유가 없죠.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10번 문제에 들어가시죠. 여러분 이게 철회권 유보는 사실은 제일 쉬워요. 이게 철회권 유보입니다. 이거 하고요. 안 하면 철회하겠다. 그게 이른바 철회권 유보가 되겠죠. 그래서 10번에 1번은 전형적인 철회권 유보인데 60%대네요. 네, 많이 틀리셨네요. 2번은요. 2번은 매립지 일부에 국가의 소유권을 귀속시켰다. 전형적인 뭡니까? 법률효과 일부에 이제 판례가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그게 2번이 되는 겁니다. 아니 사후 변경 유보는 그게 부담을 나중에 더 추가하겠다. 이게 사후 변경 유보고요. 읽어봐라. 사후 변경. 사후에 바꾸겠다고 유보한 거. 예를 들어서 점용료를 붙였다가 나중에 점용료를 바꾸겠다. 이게 사후 변경 유보일 거고.
철회권 유보는 철회하겠다는 게 철회권의 유보고 사후에 바꾸겠다고 유보한 거랑 철회하겠다는 거랑 어디가 같지? 유보 미리 남겨두는 거 보유한다는 거예요. 보유한다는 거. 자, 그다음에 3번에 보시면요. 우리 왜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재량이 있으면 부관을 붙일 수 있고요. 그러나 재량이 없으면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만 되겠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4번에 보시면 기선선망업이라는 게 이게 그냥 근해 가서 바다 나가서 물고기 잡는 거거든요. 물고기 잡는데 아니 그럼 운반선을 써야 물고기를 운반할 거 아닙니까? 근데 물고기 잡되 운반하지 마라. 안 되죠. 자, 11번에 보시면 1번 이게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없다. 그게 여러분 뭐 있었습니까? 왜 그거 있죠.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 납하라. 그럼 이거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행정청이 부관으로 붙이면 그 부당결부에 걸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하고 한참 있다가 민법상 계약을 체하고 민법상 계약은 뭐 행정법의 원칙에 적용을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해요? 탈법행위죠. 안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 11번이 정답률이 몇 프로죠? 11번은 정답률이 높네요. 네, 높네요. 네. 그다음에 2번에 보시면요. 2번에 보시면요. 우리 왜 부관이 위법할 때 주된 행정행위는 어떻게 되는가는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면 안 되죠. 그 본질적 요소가 되는 게 바로 이른바 니은의 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이 되겠죠. 그죠? 그게 거기에 나오는 니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요. 오로지 부담만이 독자적인 소송 대상인 나머지는 전체를 다툴 수밖에 없죠. 그게 디귿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에 보시면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 형절 변경 행위에 허가에 붙은 기부 채납의 구간에 따라 토지를 국가 채납에 기부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땅을 기부하라 그랬는데 부당 결부에 걸리는 그런 이제 땅을 기부하라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모르고 기부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자기는 부당결부금지 원칙 위반이라는 것을 모르고 착각을 해서 기부했다는 이걸 우리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 그래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거든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돼요. 내용의 중요 부분.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땅을 기부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그냥 땅을 기부합니다. 이 말만 쓰겠죠. 이거는 계약 내용에는 땅을 기부한다 이 말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이런 거 있죠. 왜 우리가 n과 1이 같은 줄 알고 10,000원을 하고 적을 거를 10,000n이라고 표시를 했으면 이게 표시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계약서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계약 내용에 문제가 있으니까 취소할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계약서상으로는 땅을 기부한다 이렇게만 들어가고 자기 머릿속에는 이거 부관이 옳은 줄 알고 착각한 것 뿐이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이거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합니다.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리얼이 그 뜻입니다. 이 판례 엄청 비판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입국 금지 결정을 하고 내부 전산망에만 입력을 했죠. 그럼 처분 아니에요. 표시가 안 됐잖아요. 그 다음에 2번은요. 이게 처분의 효력은 여러분 상대방이 있으면 그렇죠. 1번 판례는 유승준 사건 맞습니다. 이게 2번 판례는요. 상대방이 있으면 상대방한테 통보를 해야 돼요. 상대방한테 통보를 해야 됩니다. 상대방한테 통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통보가 안 됐잖아요. 이게 어떤 사건이면 이 사람이요. 보훈처에다가 이 사람이 보훈심사를 의뢰를 합니다. 보훈심사를 의뢰하는데 그 보훈처에서 이 사람한테 개별 통보 몇 급이라는 걸 통보를 안 하고요. 그냥 홈페이지에 올린 거예요. 이 사람이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알게 된 겁니다. 그럼 이건 어쨌든 개별 통보가 안 됐으니까 아무런 효력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있잖아요. 이게 일반 처분이라면 상대방한테 통보를 안 해도 되는데 상대방이 있다는 거는 특정한 상대방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개별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2번은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고요. 3번에 보시면요. 동의를 해야 되죠. 특별한 거 없습니다. 4번은요. 서훈은 일신 전속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상대방은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인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서훈을 받은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더라도요. 상속인한테 서훈이 훈장이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족은 상대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족한테 통보할 필요 없다는 판례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3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답률이 어떻게 됩니까? 70%요. 아우, 13번도 많이 틀리셨네요. 1번이 여러분, 이게 공정력 아닙니까? 2번에 보시면 만약에 어떤 처분이 무효면요? 그러면 당연히 그때는 법원은 공정력이 없기 때문에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가 있지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질문도 특별한 거 없죠? 없는데 3번을 많이 하셨네요. 3번을. 보세요. 우리 형사법원과 공정력과 관련해서는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무면허 무슨 죄와 명령 위반죄가 있습니다. 무면허 무슨 죄는 면허가 없어야 돼요. 면허가 없어야만 범죄가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면허가 위법하더라도 취소 사유라면은 효력이 있죠. 운전면허를 받았는데 위법하더라도 취소 사유라면 운전면허 효력이 있죠. 무면허 아니에요. 무면허 운전죄로 처벌을 못합니다. 그러나 명령 위반죄는요. 무효인 명령을 위반하면 당연히 범죄가 성립을 하지 않고요. 취소 사유에 있는 명령을 위반하더라도 취소 사유도 위법하죠. 따라서 위법한 명령을 위반할 때는 범죄가 성립을 안 해요. 적법한 명령을 안 따랐을 때만 국민이 전과자가 되는 것이지 위법한 명령이라면 그게 중대명백하든 아니든 간에 위법하잖아요. 위법한 명령은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든 아니든 위법하잖아요. 그러니까 위법하니까 그 명령을 안 따르고 해서 범죄가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요.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위법한 명령은요. 생각해 보십시오. 행정청이 불법 명령을 내렸어요. 위법 명령 그러니까 감이 잘 안 오시면 불법 명령을 내린 거예요. 불법 명령을 내렸는데 국민이 불법적 명령을 안 따른 겁니다. 국민을 전과자로 만들면 됩니까? 안 될 거 아닙니까? 불법적인 명령을 내렸는데 아니 행정청이 불법 명령을 내려놓고는요. 안 따랐다고 해서 너 임마 전과자 아니잖아요.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잘하셨네요. 네. 4번에 보시면요. 그리고 이건 보시면 무면허 수입죄는요. 면허가 없어야 보세요. 무면허 아닙니까? 무면허. 무가 뭡니까? 무효 아닙니까? 따라서 면허가 없어야 돼요. 근데 지금 위법한 명령이라도 무효가 아니라면 효력이 있잖아요. 유면허 아닙니까? 유면허. 따라서 무면허 무입 수입죄가 성립될 수 없다로 가야 되겠죠. 네. 3번, 4번, 9번 잘하십시오. 하실 수 있겠죠? 네. 14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불가정력이 발생했죠? 불가정력이 발생을 했으면요. 그러더라도 어떻게 해요? 쟁송 취소가 안 될 뿐이지 손해배상 청구는 됩니다. 불가정력이 발생을 했더라도 위법한 처분이 적법하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보시면 위법하나 무효가 아니라면 뭐밖에 없습니까? 취소밖에 없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어쨌든 간에 보세요.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해 확정이 되면 불가정력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행정행위의 불가정력과 판결의 기판력은 달라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든 예는 그거였었죠. 산재를 당했는데 산재급여를 신청해서 결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산재급여 결정이 직권 취소되었어요. 직권 취소되고 나서 90일이 지났습니다. 그럼 직권 취소 처분을 못 다투잖아요. 이게 불가정이에요. 그러나 그 처분을 못 다툰다는 것이지 제가 산재당한 사실이 있냐 없냐까지 확정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서류를 작성을 해서 신청해서 받아들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게 2번이 되겠죠. 3번은 무효인 행정행위는 불가정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툴 수 있다. 그 내용이 될 거고요. 4번에 보시면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쟁송 취소가 안 될 뿐이지 직권 취소는 가능하고 불가변력이 발생하면 직권 취소가 안 될 뿐이지 쟁송 취소는 또 가능하다. 그런 거죠. 네, 두 분님 잘하셨습니다. 15번에 보시면요. 1번에 보시면 이게 여러분 왜 우리 원래 권한 없는 자 행위는 무효잖아요. 그러나 권한 없는 자 행위가 무효하는 게 두 가지 나오죠. 여러분 뭐 있습니까? 첫 번째가
의원 면직 처분. 의원 면직 처분은요, 파면 처분과 다르죠. 파면 처분은 행정청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는데 의원 면직 처분은 사표수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청이 하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 면직 처분은 비록 대통령이 권한이 고위공무원은 대통령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댕댕님. 대통령이 아닌 국정원장이었더라도 무효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성을 고려를 한다는 겁니다. 네, 구현이 맞습니다. 수동적인 거.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또 하나 더 있었죠. 세관 출장소장이 관세를 부과한 것. 그렇죠. 세관 출장소장이 관세를 그렇죠. 네네.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다 취소 사유로 가셔야 되겠죠. 3번에 보시면요.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전부 다 이른바 취소 사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3번이 이제 답이 되고요. 4번은요. 환경영향평가를 안 거치면 이거는 환경영향평가만큼은 무효죠. 무효죠.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다소 부실합니다. 부실할 수밖에 없다 그랬죠. 왜? 왜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까?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가 한다니까요. 사업자가. 국방부에서 군부대를 지으면요. 국방부에서 환경영향평가랍니다. 뭐든지 나올 때까지 하겠습니까? 안 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부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오해하시면 안 돼요. 환경영향평가를 안 거치면 무효. 거쳤는데 부실하면 취소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4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네네. 부실해도 부실하다는 것만으로 위법이 아니고 부실의 정도가 매우 커서 안 한 거랑 똑같을 때 위법하는 겁니다. 이건 틀릴 수 있습니다. 16번입니다. 보시면 기억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럼 명백하지 않죠. 16번은 정답률이 어떻게 됩니까? 16번 73%. 네, 뭐. 네. 네. 그래서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명백하지 않다는 거죠.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틀린 거죠. 문설해야 될 거를 말로 하면 무효죠, 무효. 그 다음에 디귿은요. 처분 후에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처분 당시에는 항상 위법적법 여부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위법적법 여부를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렇죠. 처분은 그 당시는 아직 명백하지 않다. 그래서 취소 사유다. 그렇게 되는 거죠. 리얼입니다. 처분 후에 집행 들어가는 거는 무효죠. 무효. 처분 후에 집행 들어가는 건 무효죠. 그죠? 맞습니다. 그 다음 17번입니다. 우리 판례가 하자치유는 거의 인정 안 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법치주의 관점에서 하자치유는 쉽게 인정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판례가 하자치유를 인정한 게 거기 보시면 1번에 청문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청문서 도달 기간을 다소하겠다. 원래 청문서 도달 기간은 며칠 안에 해야 됩니까? 10일은 줘야 되죠. 10일 이상 기간을 줘야 되는데 그걸 안 줬다. 그러더라도 당사자가 청문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준수하고 그렇죠. 방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잘하셨네요. 네, 승현님, 이곰님. 자, 그 다음에 거기 2번은요. 그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이 누락되면 취소 사유죠.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위법하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게 우리 판례, 치유되지는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죠? 그게 2번이 됩니다. 3번은요. 이게 원래 하자 승계는 어떨 때만 인정이 됩니까? 결합하여 하나일 때는 승계를 긍정, 독립하여 별개일 때는 승계 부정이죠. 그러나 우리 판례가 이거를 무시하고 선행 처분이 무효면 후행 처분도 항상 무효가 된다.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네. 3번이 그 얘기죠. 4번은 대집행의 절차는 하자 승계되는 거죠. 그죠? 네, 잘하셨습니다. 할 수 있다님, 댕댕님.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18번이 정답률이 제일 낮았던 50%대네요. 50%. 아니 18번은 근데 여러분 18번이 이게 이렇게 나올 게 아닌데 18번 1번부터 그냥 아니 여러분 취소하고 철회는요 이런 거예요. 숙박업을 안 해줬죠. 자 보세요. 숙박업을 안 해줬습니다. 1년 뒤에 학교 들어선 거예요. 그럼 이 숙박업 허가를 없애는 게 이게 철회거든요. 여러분 이 숙박업 허가 자체가 불법입니까? 처분의 위법적법 여부는 항상 원죄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처분시거든요. 근데 숙박업 허가를 내줬잖아요. 그거 자체가 문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황이 바뀐 거 아니면 이게 철회예요. 그러면 취소는 뭐라고요? 숙박업 허가 내줬죠. 뇌물 받고 날 수 없는 곳에 내준 겁니다. 그럼 이게 취소입니다. 그러니까 철회는요. 아무런 하자
없이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해 사후적인 이유로 없애면 철회. 처음부터 문제 있었으면 취소. 그렇게 되는 겁니다. 1번은 그래서 틀린 거죠. 2번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렇게만 기억하십시오.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기관은 누구라고요? 처분청입니다. 누가 했습니까? 권한 없는 행정기관이 한 당연 무효인 처분을 없애는 거 누가 했습니까? 그 처분을 한 사람이 해야 되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요. 쟁송 취소와 직권 취소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행정청은 얼마든지 처분을 취소할 수가 있죠. 직권 취소할 수 있죠. 3번은 그래서 틀린 거고요. 아니 여러분, 수익적 처분을 취소할 때는요. 수익적 처분을 취소할 때는 신뢰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나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사기 등 부정행위를 했으면 신뢰보호를 할 필요 없죠. 그게 거기에 나오는 4번이 되는 거죠. 규칙 사유잖아요. 맞습니다. 자, 19번입니다. 19번도 정답률이 낮았네요. 자, 19번에 보시면 기억입니다. 우리 왜 이거는 기억은 뭐의 문제냐? 취소의 문제예요. 취소의 문제인데 이게 세금 부과 처분했죠. 해놓고 나니까 잘못된 거예요. 취소했습니다. 해놓고 나니까 이 또 취소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취소를 취소하면 원래 세금 부과 처분이 부활되지 않습니까? 침익적 처분은 이렇게 쉽게 부활되면 안 돼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 기억입니다. 니은은요. 원래 처분청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민한테 처분 취소 신청권은 없어요. 처분청이 처분을 철회할 수 있더라도 국민에게 철회 신청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판례가 신청권 인정한 거 있죠. 예를 들면 자, 제가 땅을 팔았습니다. 근데 계약은 2월 1일에 했는데 상대방이 잔금을 12월 1일에 치르기로 한 거예요. 그럼 저는 그 12월 1일에 넘겨줄 거거든요. 소유권을. 근데 상대방이요. 빨리 집 짓겠다고 하여간 잔금 제가 꼭 드릴 테니까 그냥 건축 허가 좀 받을 수 있게 토지 승낙서 좀 주세요. 그게 있어요. 건축 허가를 받으니까. 그래서 토지 승낙서를 써줬는데요. 이 사람이 잔금 못 치른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끝났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땅을 팔아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는 건축허가를 상대방이 을이라고 칩시다. 을이 받은 건축허가를 물려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거기에 나오는 바로 니은이 되는 거죠. 디귿은요. 수익적 처분을 취소할 때는 이익 형량해야 된다. 그게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 리을입니다. 여러분, 철회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소급합니까? 장래를 향하여 발생합니까? 장래를 향하여 발생하지만 철회 효과는 소급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만. 철회 효과는 어떨 때만 소급할 수 있습니까? 다들 잘하시네요. 네. 철회 효과는 어떨 때만 소급할 수 있습니까? 어떨 때만. 그렇죠. 김은지님. 법에 근거 있을 때 해야 돼요. 법에 근거 있을 때. 네. 그렇죠. 그래서 리을은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문제로 벌써 들어왔네요. 자, 2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20번 문제 보시면 1번. 확약 후에 사정 변경이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실효되죠. 실효. 그러니까 이게 행정행위는 사정 변경이 있으면 철회 사유예요. 근데 우리 판례는요. 행정행위와 확약을 다르게 보거든요. 그래서 확약은 사정 변경이 있으면 실효됩니다. 네, 준철 근마님 확약은 문서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계획서 단계에서는 뭐 본다 그랬습니까? 사업계획서 단계에서는요. 기존의 업체가 몇 군데고 이 업체가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량이 얼마고 그거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허가 단계에서는 이제 뭐만 하느냐. 차량이 적법한, 차량이 옳으냐, 건물은 옳게 되어 있느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나머지 요건만 심사한다. 잘했습니다. 3번은요. 사업시행계획이요. 인가, 사업시행, 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는 인가죠. 인가죠. 그죠? 그런데 인가를 받으면 원래는 조합이 계획을 짰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아직은 구속력이 없지만 인가를 받으면 구속력이 생깁니다. 처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독립된 처분이 됩니다. 그게 3번이 되고 20번은 정답률이 어떻게 됐습니까? 잘하셨네요. 85% 잘하셨네요. 4번은 여러분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지위인 자 이건 뭐 워낙 많이 본 거죠. 이른바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를 받았는데 이 사람 그러면 사업허가 신청할 수 있거든요.
사업허가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사업허가를 신청하려고 보니까 자기 땅이 농지예요. 그럼 허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국토계획 변경 신청한 거예요. 근데 그게 거부되었습니다. 그럼 농지가 여전히 농지라는 얘기죠. 그럼 이 사람은 폐기물 처리 허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처분을 거부하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가 신청할 권리가 인정이 된다. 그렇게 본 거죠. 잘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우린 또 제가 열심히 또 교정 봐서 책을 또 오답 노트랑 그렇게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십시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